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수리아킴 작가님의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꽂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0억이라는 빚더미 앞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이죠. 이 책의 저자 수리아킴 작가님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해 약사가 됐지만 가족의 간병과 생계를 떠안으며 5억의 빚을 지게 되었고 연이은 투자 실패로 10억까지 빚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그녀는 그 많은 시련을 딛고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게 되었고 경제적 자유까지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무치게 결심하고 완전히 달라지기로 한 순간, 바로 그때가 새 현실을 창조할 절호의 기회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잠재의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인생의 벼랑 끝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수리아킴 작가님의 놀라운 이야기,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들어가며 잠재의식을 바꾼 순간 모든 것이 나를 돕기 시작했다. 저는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사라고 하면 전문직의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 대부분은 제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46세에 빚이 10억까지 늘어나면서 이혼 위기를 맞고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은 인생을 빚만 갚다가 죽게 될 거라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적처럼 몇 년 만에 그 막대한 빚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자유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육체적으로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이런 미래가 제 인생에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감추고 싶은 과거의 일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 저는 마음 공부와 명상을 통해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고 수차례 심리치유 작업을 거치면서 모든 면에서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과거에 겪었던 제 고통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무지의 환영 속에서 인생의 막다른 길을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40대 중후반까지도 인생 게임의 룰을 모른 채 무모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 게임에서 퇴장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직전까지 몰린 후 각성이 찾아왔죠.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배우고 다시 인생 게임에 도전해 단시간에 대반전을 이루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게임의 법칙을 모른 채 참여해서 실패를 반복했을 뿐입니다. 저는 인생 게임을 포기하기 직전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언가 잘못 알고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깨우친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주인공으로 현실을 바꾸는 우주의 법칙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듯 절망스러운 분들에게 제 경험이 빛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오롯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우주의 법칙. 그 즈음 제 의식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여러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자동차가 박살난 것처럼 제가 살아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 위에 무언가가 다시 솟아오른 기분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제 안의 무언가가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막대한 빚 때문에 죽고 싶었고 설상가상으로 여러 사고까지 겹쳐 손실이 더 늘어났지만 이상하게 이 모든 상황이 그다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어떤 큰 힘을 느끼면서 저는 모든 저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삶에 완전히 항복하고 만 것이죠. 그러고 나니 저를 둘러싼 세상, 이 우주를 움직이는 큰 힘과 법칙에 대해 조금이나마 눈을 뜨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 공부와 명상을 시작하면서 제 관점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간 것이죠. 전에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은 빚, 아프고 늙어가는 몸, 친정엄마처럼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친정아버지와 조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등 온통 부정적인 것들에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대신 책을 읽고 명상을 하니 제 생각이 긍정적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스토리를 보면서 어쩌면 나도 그들처럼 할 수 있을지 몰라. 어쩌면 나에게도 위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닐지도 몰라. 나도 그들처럼 위대한 존재일지도 몰라. 그들이 해냈다면 나도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품게 되었지요. 희망에 초점을 맞추다. 희망에 초점을 맞추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색빛으로 보이던 세상이 밝은 노란빛, 핑크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머리 위로 비추는 눈부신 햇살이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도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새들의 지저김이 정겨웠고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타고 느껴지는 향긋한 봄내음은 마치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불과 몇 달 만에 저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때 죽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살아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빚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부정적인 현실이 아니라 희망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더는 지나버린 일을 후회하지 않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제 마인드가 바뀌니 주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영재고 입시에 떨어진 뒤 방황하던 둘째 아이는 지방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 잘 적응하고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먼저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계속 전하며 다가갔더니 그렇게 차갑게 돌아섰던 남편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고군분투한 지난 20년의 제 노고를 알아주었고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부터 방황하고 속을 썩이던 조카도 대학에 입학하며 마음의 짐을 하나 내려놓게 되었어요. 큰딸이 비록 재수를 하고는 있었지만 다 잘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니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좋아진 상태였으므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실감했어요. 바닥을 찍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 보니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힘든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을 힘으로 다시 산다면 뭐든 못하겠어? 하는 마음이 들었죠. 모든 일은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었어요. 1년간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신기하게 더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었기에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기존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난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실패를 겪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저는 과거의 제 삶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익숙한 패턴대로 평생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작은 고난으로는 제 사고의 틀을 깰 수 없었기에 신이 저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신 것이라 생각했죠. 진정 인생을 바꾸려면 기존의 사고 틀을 깨는 생각의 전환이, 달라지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하죠. 투자 실패로 생긴 10억 빚은 제게 그런 강력한 전환점을 만들어준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완전히 달라지기로 마음먹은 순간이 있었기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새 삶을 살 수 있었죠. 오래된 생각과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실패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잠재된 가능성은 고작 10억 단위가 아니라 수백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전환했죠. 또 그런 일을 더 나이 들어서 겪지 않고 40대 중반에 겪었으니 다행이라고 여기며 아직 제게 많은 가능성의 시간이 남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은 큰 상처로 한동안 고통스러웠지만 딱지가 떨어지고 남은 흉터는 제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 어두운 터널에 한 줌 빛이 들어와 차츰차츰 온 세상이 밝아졌어요. 매일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식이 열리는 경험. 명상 수련을 하던 어느 날 저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이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온 세상이 선명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다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가슴 벅찬 느낌이었어요. 제가 세상 모든 사람과 연결된 충만한 사랑의 상태였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아름다운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경험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명상 중에 또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되던 중에 의식이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순간 명상함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아, 내가 저기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나는 누구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음이 왔죠. 우리 인간은 단지 육체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식의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내면에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의식의 존재이며 현실은
의식의 내용을 거울처럼 투영하는 것이기에 의식을 바꿔야만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재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운 내면 깊은 곳의 잠재의식이지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5% 수준의 현재의식이 아니라 95%에 이르는 잠재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폴 브루제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잠재의식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새로 입력해서 스스로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잠재의식에 입력된 그대로 생각하고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후자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와 사회로부터 보고 배운 모든 생각과 행동 패턴들이 우리 잠재의식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렸을 때 각인된 잠재의식 프로그램은 평생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잠재의식의 온갖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받아들였기에 제 삶은 계속 결핍투성이었고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그렇게 설정되어 있던 것처럼요. 저는 자라는 내내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에 시달렸고 제 잠재의식에는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어라는 부정적 신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가난과 고통스러운 현실뿐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풍요에 대한 거부감, 부자가 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잠재의식에 가득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 현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헛발질을 하기 일쑤였고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상황이 펼쳐졌지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닥까지 떨어진 뒤에야 제 잠재의식을 바꾸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잠재의식을 다시 세팅하면서 제가 알게 된 중요한 우주의 법칙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물질화되며 비슷한 에너지끼리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양자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인 양자 물리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것을 이미 증명해 주었죠. 그래서 나의 에너지가 달라지면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바뀌면 높은 진동수의 사람이나 돈, 일 등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주의 법칙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진 현실이 나타납니다. 결국 생각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현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삶의 전환을 맞았습니다. 단기간에 빚도 갚고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인생 대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책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기적 같은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운명으로 이동하다. 거센 폭풍을 가까스로 넘긴 뒤 한동안은 마음 공부와 명상에 몰두하며 관련 책들을 읽어나갔고 저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의식이 달라지고 관점이 바뀌니 소원했던 부부 사이도 방황하던 아이들도 하나 둘 제자리를 찾았고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수를 하던 큰딸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는 온 가족이 기쁨에 들뜨기도 했었죠. 그러나 아이 입시가 끝나니 그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몸이 아프고 울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잠재의식이 그렇게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아이들 입시만 생각하자. 이 생각 하나로 긍정 에너지를 끌어모으다가 막상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니
잠시 잊었던 암담한 현실에 다시 직면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10억 그대로였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일하는 것도 너무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넘게 비좁은 약국 안에 갇혀 일만 하는 삶이 답답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연을 즐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모두 잘 되었으니 이번에는 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배운 대로 잠재의식을 바꾸어주는 성공의 법칙들을 실천해 보자고 굳게 마음먹었죠. 하지만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 잠재의식을 바꿔나가야 하는지,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큰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돈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삶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저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른 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다 보니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태였죠. 현상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지혜. 저는 제 내면부터 탐구해야 했습니다. 제 내면의 큰 존재에게 연결되고 싶었죠. 그렇게 저를 내맡기는 마음으로 300배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은 몸은 고되었지만 머리만큼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300배가 끝나면 명상으로 들어가 깊은 고요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껴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무지의 늪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져서 평온함 속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약국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기보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건강하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싶었기에 깨달음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자유라는 문구를 매일 100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잠재의식에 강하게 새겨넣는 방법으로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선택한 것이죠. 이 방법은 자수성가로 수천억 자산가가 된 김승호 회장이 강력하게 추천했던 자기 암시법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힘들어했고 딱히 믿고 싶지도 않아서 시도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식의 균열이 생기고 난 뒤 제 믿음 체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통은 100번 쓰기를 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적는 게 좋다고 하지만 그때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짧게 압축한 문구를 매일같이 쓰며 이것이 제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랐습니다. 그 당시 제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쓰기의 기적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100일 동안 잠재의식을 아주 강하게 세팅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100일간 목표를 써나가면서 점점 제 무의식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표를 떠올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무의식을 바꾸고 영혼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을 열어줍니다. 덕분에 저는 소원을 이루는 최적의 코스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100번 쓰기를 시작한 것이 2019년 1월 초였는데 며칠 지나니 내면의 상태가 달라지면서 큰 부를 이루게 될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2022년까지 3년 안에 10억 빚을 갚고 2025년까지 100억 자산가가 되겠다고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누군가 이걸 봤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부터 확신을 가지게 됐고 아주 희망적이 되었어요. 명상과 100번 쓰기가 제 잠재의식을 실제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냈다면 분명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확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내 영혼은 더 큰 풍요를 원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번 쓰기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진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0번 쓰기의 기적. 처음에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지은 지 15년이 된 아파트에서 6년째 전세살이를 했는데 분양 당시 인테리어 그대로 살고 있었기에 집이 꽤 낡은 상태였습니다. 위층에서 수도가 새는 바람에 물난리가 마룻바닥이 뜨기도 했죠. 몇 년 전 같은 단지의 다른 동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는 했지만 그 역시 빚을 지고 산 터라 전셋집 인테리어에 돈을 쓰기도 이사 비용을 쓰기도 아까워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역전세난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집 역시 낡기는 매한가지라 수리를 하지 않고는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 수리를 하더라도 이사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하면 2천에서 3천만 원의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 이사하지 않고 버텨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러나 막상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돈의 손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사를 할 즈음은 제가 100일간 100번 쓰기를 다 마치고 났을 때였죠. 집수리를 하고 나니 꼬질꼬질하고 우중충했던 낡은 집이 밝고 화사한 새 집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이런 풍요를 누려도 되나 하는 이상한 거부감마저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친정이나 시가를 위해서는 큰돈도 아끼지 않고 척척 쓰면서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는데 인색했어요. 절약이 항상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데만 몰두한 제 잠재의식이 안 입고 안 먹는 빈곤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꼈던 것이죠. 어느덧 그렇게 세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트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자유를 100번씩 적는 동안 우주가 강제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주었지만 처음에 저는 이사 가는 것을 미루고 돈을 아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주문은 이미 내려졌기에 제가 아무리 저항을 하려 해도 꽉 붙들려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우주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롭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스스로 그런 상황을 거부하는 거야? 너에겐 그 정도 돈 따위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 큰 부를 누릴 큰 잠재력이 네 안에 있어. 그러니 그만 저항하고 힘을 좀 빼라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풍요를 누려. 우주에는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누릴 수 있는 무한대의 풍요가 있어. 그까짓 2, 3천만 원 아끼며 궁상 좀 그만 떨어. 왜 스스로의 능력을 그렇게 작게 제한하는 건데? 네가 적은 소원대로 그냥 누리라고. 자기가 주문을 해놓고는 왜 자꾸 거부하고 도망치는 거야? 제발 그만 네 소원을 받아들이라고. 정말 그랬어요. 몇 년 안에 10억 빚을 갚고 수백억 부자가 되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세워놓고서는 저도 모르게 기존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램된 패턴대로 풍요를 누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에 저항하고 있었던 거죠. 그저 과거부터 익숙했던 가난한 환경에 머물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저에게 우주가 보내준 풍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같은 상황에서 세상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를 못 구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불운이 아니라 행운으로 느껴지고 우주가 보내준 선물 같았어요. 돈의 손실에 집착할 때는 괴로웠던 마음이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면서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새 집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과 풍요를 누리며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어요. 이렇게 깨끗한 집에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마치 제가 부자가 된 느낌이 들었죠. 같은 단지 아파트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한 것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이 달라졌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조금 불편한 관계였던 사람들과도 자연히 정리되면서 만날 일이 없어졌어요. 묘하게 저의 현실 주파수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둡고 빈곤한 환경의 에너지장에서 밝고 풍요로운 에너지장으로 옮겨온 느낌이었어요. 가능태 공간. 이때 제가 론다 번의 시크릿보다 더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바로 바딤 젤란디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이었어요. 러시아 물리학자인 바딤 젤란드는 이 책에서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현하는 방법을 색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딤 젤란드는 가능태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무한한 정보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무한한 다른 버전들이 가능태 공간 안에 있고 우리는 그중 하나의 버전을 현실화시켜서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를 통해 생각을 물질화시킴으로써 다른 삶의 흐름으로 갈아타는 것을 트랜서핑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이 책은 가능태 공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흐름을 선택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평행 우주에 동시에 존재하는 다차원의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에너지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 차원의 평행 우주를 끌어당겨 이동할 수 있다는 평행 우주 이론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결합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러한 트랜서핑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정말 매일 마주치는 사람과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고 제 기분과 에너지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다른 주파수의 사람들과 환경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고 한 달 정도 매일 행복감과 풍요로움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수시로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리게 되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저절로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제 긍정 에너지가 우주에 전달되면서 저는 그 후 삶을 비약적으로 바꿀 엄청난 행운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운명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최면에서 깨어나 잠재의식을 리셋하라. 혹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은가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나요? 당신만 되는 일이었고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끼나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피해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현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없는 것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계속 안 되는 경험만을 한다면 잠재의식에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신념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저장됩니다. 모든 것은 잠재의식에 심어진 대로 현실로 나타나죠. 우리가 어린 시절 주변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인 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인생 첫 7년은 최면을 다운받는 시기. 신경생물학자이자 세포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잠재된 의식이 프린트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95%는 7세 이전에 만들어진 삶의 프로그램에서 나온다. 영화 매트릭스는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인생 첫 7년은 최면을 다운받는 것이다. 7세 이하의 아이들의 뇌는 진동 주파수가 낮다. 미래 뇌 활동을 감지하는 뇌파 검사기를 부착하면 아이들은 세타파 상태에 있다. 세타파는 최면과 같다. 아이들은 최면 상태에서 부모, 형제들을 보며 모든 것을 배우고 다운받는 것이다. 유명한 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인생 전체가 부자가 되려고 고생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되기 힘들다. 부자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인생 전체가 바보 같을 수 있어도 부자는 된다. 생각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 때문이다. 그것은 부자 가족으로부터 아이들에게 다운로드된 행동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알맞은 행동을 한다. 그들이 의식적인 마음을 쓰더라도 우둔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무의식적인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다. 너는 안 돼. 인생은 힘든 거야. 많은 게 힘들어. 네가 뭔데 그래? 그렇게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 당신 삶의 95% 시간은 당신 스스로를 방해할 것이다. 그 프로그래밍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로 있는 것이다. 이건 사실인데 우리 인생의 95%는 잠재의식 프로그램에서 오는 것이다. 저는 최면 치료를 공부하면서 립튼 박사님 말처럼 우리 삶의 대부분이 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은 교육은 우리를 아주 강력한 최면에 걸리게 만들고 그 정보는 잠재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TV를 보거나 책이나 게임에 빠질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등 일상생활 중에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최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최면 상태로 받아들인 정보는 무의식에 저장되죠. 우리는 뉴스나 드라마, 광고, 주변 사람의 말에도 항상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차리고 바꾸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의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밤에 치킨 광고를 보다가 갑자기 배달앱을 열어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는 행동도 가벼운 최면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광고에 자주 나오는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에 의해 자신의 선택을 바꾸는 일도 많죠.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인의 친척분이 병원에서 어떤 불치병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후에 다른 환자의 차트를 잘못 보고 오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그러나 이미 의사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 그분의 몸속 세포들은 실제 질병의 상태를 구현해버렸습니다. 결국 극도로 쇠약해진 몸은 다시 회복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말에 의해 최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권위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말은 더 강력한 최면 효과를 유발하죠. 스스로 자기 삶의 방향성을 세팅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의 의도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매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방향키를 놓치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스스로 세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광고, 뉴스, 타인에 의해 최면에 걸린 채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게 되죠. 잠재의식과 현실의 관계는 립튼 박사의 말처럼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과 출력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램된 것을 출력해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의 출력물을 덧칠해봐야 소용이 없지요.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현실에서 아무리 다시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해보아도 항상 실망스러운 결과만 맞을 뿐이니까요. 또 잠재의식과 현실의 관계는 영화의 필름과 스크린에 상영되는 장면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영화를 상영할 때 비운의 스토리로 제작된 필름을 넣었다면 영사기를 통해 현실이라는 스크린에 상영되는 장면도 비운의 영화일 뿐입니다.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고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상영 중인 스크린 앞에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영화의 스토리를 해피엔딩으로 바꿔보려고 애쓰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필름을 바꾸지 않은 채 스크린 앞에서 영화의 내용을 바꾸려고 발버둥 치다니. 상상해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이 바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필름에 해당하는 자신의 잠재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이 아름다운 영상들로 가득하다면 그런 현실이 상영될 것이고, 쓰레기들로 가득하다면 쓰레기가 화면에 비춰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잠재의식 속 빈곤 프로그램을 바꾼 뒤. 저는 빈곤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잠재의식에 저장된 빈곤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았기에 삶은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고 출산 당일까지 약국 근무를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아끼며 살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가난해졌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집안에 계속되는 사건, 사고,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빚만 늘어났습니다. 저는 잠재의식의 필름을 그대로 둔 채 스크린 앞에서 어떻게든 영화의 내용을 바꿔보겠다고 팔다리를 휘저으며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고 죽음 직전에 도달해서야 제가 무언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재의식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었죠. 잠재의식에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영사기에 제가 원하는 장르의 필름을 바꿔 넣으니 현실이 드디어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행운의 흐름을 타게 되었고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인생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며 우주의 법칙에도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 잠재의식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기에 그런 종류의 책을 읽지도 않았고 순진한 사람들이나 믿는 미신처럼 생각했죠. 그러나 완전히 망하고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우주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공학, 부의 법칙, 잠재의식의 힘, 뇌과학, 양자물리학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면 표현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 의하면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 만물은 모두 진동하는 에너지이고 그 진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현실을 바꾸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잠재의식에 대해 알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에 쓰레기를 쌓아둔 채 현실에서 열심히 투쟁해봐야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으니까요. 잠재의식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아니라 원하는 생각을 프로그램하세요.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을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잘못된 습관에 따라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부정적인 소원을 매일 지니에게 빌고 있는 셈이죠. 잠재의식에 프로그램된 신념들은 우리의 평상시의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평상시의 생각과 말하는 습관, 행동 습관 등을 관찰해 보세요. 자신을 통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해 알아차림이 있을 때만 그 오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인 너 자신을 알라는 인생을 바꾸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대부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을 바꿀 수 있는 힘도 갖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습관을 반복하며 사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스크린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죠. 그 현실은 단지 필름에 새겨진 것을 비춰낼 뿐 결국 모든 답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것은 어려서 우리가 부모 또는 주변 사람, 사회로부터 들었던 내용이죠. 넌 못해. 그것 봐.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바보 멍청이. 이런 말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난 정말 특별해. 난 진짜 멋진 사람이야. 난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야. 나에겐 뛰어난 잠재력이 있어. 나는 나를 믿고 사랑해.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긍정의 말들이 당신 안의 잠재력을 깨우고 당신이 자기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어려서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들었던 상처의 말 대신 진정 듣고 싶었던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스스로 자신의 편이 되어 응원해 주세요. 잠재의식을 다시 리셋하세요.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 가소성에 의해 계속 반복해서 작업하면 새로운 신경망을 만듭니다. 기존의 부정적 패턴의 신경망만 깔려 있었다면 이제는 긍정적 패턴의 신경망을 새로 깔아주세요. 스스로 칭찬하고 힘을 주는 말들로 새로운 자신을 프로그래밍 하세요.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으로 자신의 잠재의식을 바꾸세요. 저처럼 40대 후반까지 계속 부정적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도 잠재의식을 바꾼 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강하게 결심하기만 한다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진정으로 달라지기로 마음먹으세요.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세요. 당신이 과거의 최면에서 깨어난다면 당신에게 한계란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한계라는 거짓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자신이 되세요. 바라고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세요.
오늘 들려드린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 어떠셨나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몇 번의 죽을 고비까지 겪었다는 수리아킴 작가님은 그 순간에 갑자기 다시 살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찾아 읽으며 잠재의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 건데요. 저는 수리아킴 작가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수성가로 큰 부를 이뤄낸 켈리 최 회장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켈리 최 회장님도 사업 실패로 10억의 빚을 지고 파리의 센강 앞에서 마지막 결심을 바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고 결국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었죠.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때 기적처럼 인생 2회차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잠재의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과 부로 이끄는 진짜 내비게이션은 바로 잠재의식,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든 실직을 했든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든 그 순간이 바로 완전히 달라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잠재의식이 바뀌면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도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기회가 열리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책 속에는 수리아킴 작가님의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전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이 책을 통해 인생을 180도 바꿀 용기와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